안녕하십니까. 스크래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래머 서정영입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군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잠시 놀이공원으로 놀러 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10번까지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샀습니다. 쿠폰에는 10개의 칸이 있고 한 번 탈 때마다 도장을 찍어서 사용 횟수를 늘려가겠지요. 검표원은 이용권에 찍힌 도장의 숫자를 보고 10개가 다 찰 때까지는 놀이기구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10개가 다 채워지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도장의 개수, 그러니까 조건을 확인해서 조건이 만족될 때 반복적으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을 반복문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구문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조건에 따라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아주 유용한 구문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쿼시라는 게임을 해본 적 있나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방에서 공을 라켓으로 치며 다시 공을 받아내는 경기입니다. 이제 스쿼시를 스크래치 게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해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흥미롭지요? 게임을 만들기에 앞서 완성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받은 예제 파일 중 P04 폴더에 있는 P04 반복문 파일을 스크래치 에디터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파일을 열려면 메뉴바에 있는 파일 메뉴를 열고 열기 메뉴를 선택한 후 탐색창에서 예제 파일을 고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제 화면과 같은 예제 파일이 열렸나요? 그럼 무대 오른쪽 위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공은 앞과 양옆의 벽에 부딪히면 튕기게 되고 녹색 밧대를 좌우로 마우스로 움직여서 쳐내야 합니다. 만약 공을 놓쳐서 뒤에 있는 벽에 닿으면 공이 하나씩 줄고 공이 녹색 막대 위에 다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공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벽에 맞추는 경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치면 볼이 하나 줄게 됩니다. 한 게임에 3개까지 공을 쓸 수 있으니 가능한 공을 놓치지 않도록 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모두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자, 그럼 스크래치에서 사용되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래치에서 사용하는 반복문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으로 사용하는 블록은 블록 팔레트의 제어 명령 안에 있습니다. 스크래치의 대표적인 반복 명령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횟수를 정하고 반복하는 블록입니다. 앞에서 반복문의 개념을 배우면서 생각한 놀이기구 이용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화면처럼 10번 반복하라고 하면 블록 안에 있는 명령을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반복하는 횟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반복 명령은 무한 반복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블록 안의 명령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실행되는 무한 반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반복 명령은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반복하는 블록입니다. 명령 블록 안에 조건 블록을 넣어서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 블록을 사용하게 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등록된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비밀번호가 틀릴 경우 다시
반복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럴 때 조건을 검사하는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부터 스크래치로 스쿼시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지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까요?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메뉴를 합니다. 예, 당연히 저장하지 않기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으로 생기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이번 예제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처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삭제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지우고 나면 스프라이트 목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빈 스프라이트 목록에 게임에서 사용할 공과 막대 스프라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목록에 있는 새로운 스프라이트 버튼 중 왼쪽에 있는 버튼,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스프라이트들이 보이는데 이 중 먼저 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볼 스프라이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저장소에 있는 패들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지요? 패들 스프라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예, 이제 게임에서 사용할 공과 막대 스프라이트를 다 가져왔습니다. 자, 게임에 사용될 볼과 패들 스프라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만들기에 앞서 볼의 크기를 보니 볼이 게임에 사용하기엔 좀 크군요. 이 볼 스프라이트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크기를 줄이는 것은 위에 메뉴바에 있는 축소 버튼을 누르고 그 마우스를 가지고 줄이고자 하는 스프라이트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계속 클릭할수록 볼의 크기가 줄어들지요? 자, 이제 적당한 크기를 줄였으면 이제 됐습니다. 자, 이 정도의 크기로 하고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는 막대 기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대가 마우스에 따라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막대를 움직이는 기능이니까 막대를 의미하는 패들 스프라이트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지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마우스에 따라 막대가 움직이도록 먼저 이벤트에 있는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록을 스크립트 영역에 드래그해서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 마우스의 움직임을 살피려면 자, 제어 쪽에 있는 무한반복 블록을 사용해서 가져다 둡니다. 이제 무한반복 블록 안에서 마우스의 X좌표를 살펴서 그 위치에 막대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스프라이트의 X좌표를 정하는 명령 블록은 동작 명령에 있는 자, 좌표를 X로 정하기 블록입니다. 여기에 감지 명령에 있는 마우스의 X좌표 블록을 드래그해서 둡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무한반복 블록 안에 가져다 둡니다. 자, 이러면 패들의 X좌표를 마우스의 X좌표로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무대 영역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마우스로 녹색 막대를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막대가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막대의 가로 위치는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지만 세로 위치는 고정해야 되겠죠. 무대에서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스크래치 무대에서 어떻게 좌표를 표현한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무대의 크기는 가로가 480이고 세로가 360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중앙이 0이 되고 가로는
좌로 마이너스 240, 우로 240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로는 위로 180, 아래로 마이너스 18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 스프라이트 위치를 X좌표 120, Y좌표 마이너스 14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동작 명령에 있는 X와 Y좌표로 이동하기 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기 블럭을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밑에다 두고 위치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위치를 120 그리고 마이너스 140으로 지정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무대 위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대의 위치가 우리가 정하려던 X가 120에 Y가 마이너스 140으로 이동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녹색 막대는 좌우로는 위치가 마우스를 따라가도 Y좌표를 마이너스 140으로 고정해 뒀기 때문에 항상 무대의 바닥 부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기능은 공의 개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게임 방식을 설명하면서 한 게임에 3개의 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공의 개수를 저장하고 변경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공의 개수를 의미하는 볼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변수는 볼과 관련되므로 볼 스프라이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만들려면 화면처럼 데이터 블럭에서 변수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변수 이름에 볼이라고 적어주고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될 것이므로 여기에 체크를 그대로 남겨둔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변수가 생기고 화면에도 변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공의 개수를 저장하는 볼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으니 게임이 시작되면 공의 개수를 3개로 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데이터 명령에 있는 볼을 뭐로 정하기 블럭을 이용해 값을 정하면 됩니다. 변수의 초기화는 무대의 스크립트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공 스프라이트에서 나중에 스크립트를 사용할 것이므로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공을 의미하는 볼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영역에 이벤트 영역에서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다 두고 그 밑에 데이터에 있는 볼 변수를 초기화하는 볼의 값을 0으로 정하기를 붙여두고 값을 3으로 바꿔두겠습니다. 자, 이제 녹색 깃발을 눌러서 실행해 볼까요? 볼의 초기 값이 3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이 녹색 막대에 부딪히면 튕겨나가는 방향을 정해 보겠습니다. 게임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공이 튕기는 방향은 우로 45도, 좌로 마이너스 45도 사이의 임의의 값, 즉 난수를 쓰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난수를 만드는 명령인 연산 명령에 있는 난수 블럭을 스프라이트의 방향을 정하는 동작 명령에 있는 뭐뭐도로 보기 블럭을 가져와서 여기에 값을 마이너스 45도부터 45도까지 정한 후 이 값을 방향을 보기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45도에서 45도 사이의 난수값의 방향을 보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기존에 있던 블럭 밑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공은 우로 45도, 좌로 마이너스 45도 사이의 임의의 각도로 무대의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공의 방향을 정하는 기능을 만들었으니 이번에는
다음처럼 마우스가 클릭될 때까지 공이 녹색 막대에 붙어있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나 공을 놓쳐서 새로 시작할 때 공은 녹색 막대 위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출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우스가 클릭됐는지 확인하는 기능은 감지 명령에 있습니다. 감지 명령에 있는 마우스가 클릭했는가 라는 블록을 가져오고 제어 명령에 있는 만약 어떤 조건까지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가 클릭됐는가를 누르면 마우스가 클릭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반복 구문 안에 공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정해 두겠습니다. 공의 X좌표는 녹색 막대를 의미하는 패들 스프라이트의 X좌표로 하고 Y좌표는 패들 위에 붙어 있어야 되므로 패들 스프라이트의 Y좌표보다 15만큼 위에 위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자, 동작에서 XY 좌표를 이동하기 블럭을 가져다가 감지에서 X좌표의 값은 X up 패들의 위치로 하고 자, Y좌표 값은 자, Y좌표보다 15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연산 블럭을 이용해서 Y좌표 패들의 Y좌표에 15를 더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산 블럭을 가져다 두면 X와 Y좌표를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것을 마우스가 클릭했는가까지 무한 반복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공이 출발되면 계속 움직이되 벽에 닿으면 튕기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을 반복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무한 반복하기 제어 블럭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안에 앞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이게 15만큼 움직이기라는 동작에서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15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블럭과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벽에 닿으면 튕기기 명령을 순서대로 넣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한반복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었나요? 자, 이제 앞에서 만든 마우스가 클릭했는가까지 반복하기를 붙여주고 다시 이 뒤에 마우스가 클릭되면은 무한반복해서 앞으로 움직이되 벽에 튕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녹색 깃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군요. 지금까지 공이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녹색 막대에 공이 닿으면 앞으로 튕기는 기능을 만들겠습니다. 앞에서 공을 움직이게 하고 벽에 닿으면 튕기는 기능을 무한 반복하기 이 블럭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막대를 의미하는 패들 스프라이트에 닿았는지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자, 감지에서 패들 블럭에 닿았는지 라는 것을 아는 명령 블럭은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패들로 바꿔주겠습니다. 패들로 바꿔주고 역시 제어 조건에 있는 만약이라면 반복하기 명령문을 가져다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패들에 닿았다면 반복하는 블럭을 만들면 되겠군요. 만약 막대 스프라이트에 닿은 경우에는 공을 처음 시작한 것과 같이 좌우 45도 각도 중 임의의 방향을 향하도록 여기 있는 블럭을 카피해서 좌우 45도 중 임의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이 블럭을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소리를 집어넣겠습니다. 팝이라는 소리를 재생하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블럭을 기존에 있던 무한반복 블럭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무대 위에 있는 녹색 깃발 버튼을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이 녹색 막대를 부딪히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군요. 이제 공이 바닥에 닿으면 다시 시작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녹색 막대를 지나쳐 바닥에 닿으면 다시 시작하거나 남은 공이 없을 때는 게임이 종료됩니다. 공이 바닥에 닿은 것은 어떻게 감지할까요? 녹색 막대의 Y좌표가 마이너스 140이므로 공의 Y좌표가 마이너스 160보다 작은 것. 자, 블럭을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연산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Y좌표. 동작에서 Y좌표 값이 마이너스 160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고 Y좌표가 마이너스 160보다 작은 것을 이 블럭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공이 막대를 지나쳐 바닥에 닿았다 생각하겠습니다. 공이 바닥에 닿은 경우는 볼의 변수의 값을 1만큼 줄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데이터 명령에 있는 볼의 값을 정하기를 이용해서 볼의 값을 마이너스 1만큼 줄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만큼 줄이는 연산 블럭을 이용하고 데이터에서 볼 변수에서 볼 변수에서 1을 뺀 값을 다시 볼 변수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조건절에서 만약이라면 조건을 넣고 만약 죄송합니다. Y좌표를 넣어야 되죠. 삭제하고 동작에서 Y좌표를 집어넣죠. Y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60보다 작은 경우는 볼의 변수의 값을 마이너스 1만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닿은 경우 남아있는 공의 숫자가 0이면 게임을 멈춰야 합니다. 공의 숫자가 0인지 확인하는 연산 블록을 만들어 볼까요? 자, 조건을 확인하죠. 그리고 해서 변수의 볼의 값이 0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에서 이번에는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건 블럭을 만약이라면 또는 아니면을 두고 만약 볼의 개수가 0이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모두 멈추기를 하겠습니다. 게임을 모두 멈춰야 되겠죠? 모두 멈추기를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닿았지만 아직 공이 남아있는 경우 조건문에 아니면에 해당하게 되겠죠. 아니면에 해당하게 되는 조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해야 하는 일은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우선 좌우에 45도 각도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여기 둘까요? 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확인해서 X와 Y 좌표의 값을 정해주는 동일한 작업을 또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만든 블럭들을 제 위치로 다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만약이라면은 요 기존에 있던 만약 Y좌표가 마이너스 160의 블럭에 넣고 이 블럭을 다시 무한반복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하게 되겠지요. 자, 이제 보온이 기존에 있는 요 블럭과 요 블럭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프로그램을 녹색 깃발을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놓치면 볼이 하나 줄죠? 다시 마우스를 클릭해서 시작하면 볼이 하나, 놓치면 볼이 하나 줍니다. 자, 그리고 놓치면 게임이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문이 게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 더 많은 강의와 자료를 얻으시려면 www.creapple.com 크리에플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 보다 더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